부사장님, 오늘부로 사표 처리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박진석 회장 얼굴이 굳었는데요. 박성재가 진짜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판이 왜 이렇게 뒤집혔는지 5가지 근거로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근거에서 고성이가 제일 숨기고 싶어 하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박성재는 짐을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잠깐 삐친 게 아니라 마음을 오래 접어둔 사람이 움직일 때는 늘 저렇거든요. 박진석은 처음엔 어디 가라는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대신 자존심이 먼저 나옵니다. 회사 일은? 박성재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겠죠. 제가 없으면 흔들릴 일이라면 그건 애초에 회장님 책임입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박성재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박성재는 뭘 원하는 걸까요? 돈? 자리? 인정? 박성재는 그런 걸로 흥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박성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저 연애 허락받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박진석이 웃듯이 흘렸을 거예요. 허락? 내가 뭘 허락받아? 그러자 박성재가 더 차갑게 말합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그 집에서요. 박진석은 그제야 알아챘겠죠. 박성재가 말하는 그 집이 이수빈의 집이라는 걸요. 여기서 박진석은 흔들립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붙잡고 싶었을 텐데 붙잡는 순간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던집니다. 나가면 돌아오기 힘들다. 박성재는 한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실까봐 미리 나갑니다. 그날 이후 회사가 진짜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박성재가 빠지면 보고 라인이 끊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회의가 늘어지고 결정이 밀리고 현장 매출 보고가 흔들리고요. 사람들이 입을 맞춘 듯 같은 말을 합니다. 부사장님 없으니까 누가 책임을 지죠?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조용해졌을 겁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조용할수록 더 많이 무너지는 타입이 박진석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나가서 회사가 흔들린다는 건 내가 그동안 아들에게 기대서 버텼다는 고백이 돼버리니까요. 박진석은 밤에 혼자 앉아 결제 서류를 넘기다가 펜을 놓았을 겁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요. 박진석은 인정하기 싫었겠죠. 박성재가 단순히 연애 때문에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박진석의 집 자체가 숨막히는 구조였다는 걸요. 그리고 박성재는 정말로 이수빈 집으로 갑니다. 근데요, 박성재는 인사만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허락을 얻기 위해 매일 증명하러 갑니다. 이수빈이 처음엔 웃어넘겼을 거예요. 오빠, 왜 이렇게까지 해요? 박성재는 대답이 단순합니다. 내가 쉽게 얻으면 너도 쉽게 잃을까봐. 이 말이 이수빈 마음을 찌릅니다. 이수빈은 사실 괜찮은 척 했었거든요. 반대가 있어도 상처를 받아도 난 멀쩡해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박성재는 그 멀쩡함이 가끔은 혼자 버티는 거라는 걸 알아요.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선을 지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고 과하게 티내지 않으면서요. 근데 중요한 순간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상철이 마음을 열지 않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말은 짧고 표정은 단단하고요. 연애는 너희 일이지. 근데 상처는 우리 집이 받는다. 이상철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집안 공기가 확 바뀌었겠죠. 이수빈은 그 말이 은근히 걸립니다. 우리 집이 상처받는다는 말은 결국 너는 위험하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이수빈은 속으로 울컥했겠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사랑하는 게 죄인가? 근데 이수빈이 여기서 폭발하면 진짜로 가벼운 애가 돼버리잖아요. 이수빈이 참아내며 웃습니다. 아버님, 저는요, 상처 주는 쪽 말고 지키는 쪽으로 서고 싶어요. 이상철이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진 않았을 겁니다. 이상철은 사람을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상철도 느꼈을 거예요. 이수빈이 지금 유난 떠는 게 아니라 버티는 중이라는 걸요. 박성재는 그 타이밍에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저요, 허락받으러 온 거 맞습니다.
근데 허락만 받고 도망치진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책임질 일부터 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상철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은 늘 어른들의 언어인데 박성재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꺼내니까요. 이상철은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놈 진짜네. 그 진짜가 무서운 겁니다. 진짜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같은 시간 다른 쪽에서는 더 위험한 판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이요. 지은호는 한우진 얼굴을 보면서 말했을 겁니다. 오빠, 박진석 회장한테 알려야 해요.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굳습니다. 그냥 말로는 안 먹혀. 그쪽은 증거가 있어야 움직여. 지은호가 순간 입술을 깨물었겠죠. 지은호는 원래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못 지킨다는 걸 너무 많이 배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그럼 보여줘요. 우리가 누굴 상대하는지. 여기서 한우진이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일부러 보일게. 지은호가 바로 막았겠죠. 안 돼. 오빠 진짜 잡혀요.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잡히게는 안 해. 보이기만 하고 흔적만 남길 거야. 그 사람은 내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움직여. 지은호가 여기서 흔들립니다. 지은호는 무섭습니다. 한우진이 다칠까봐 무섭고 자기가 또 누군가를 위험으로 밀어넣는 것 같아서 더 무섭고요. 근데 지은호는 도망치지 않아요. 지은호는 결국 말합니다. 오빠 대신 약속해요. 절대 단독 행동하지 마요. 그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있던 사람이 밖에 나왔다더라. 누가 일부러 흘린 것 같다. 이 소문은 정확히 고성의 귀에 들어갑니다. 고성이는 소문을 소문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죠. 고성이는 소문을 들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누가 흘렸지? 왜 지금이지? 이게 나를 겨냥한 건가? 고성이는 그 순간 딱 하나를 떠올립니다. 지은호. 고성이는 바로 움직였을 겁니다. 전화 몇 통, 사람 몇 명,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짓이 하나요. 그 사람 어디서 봤는지 확인해. 다치게 하진 말고. 대신 도망 못 치게만. 여기서 지은호와 한우진 계획이 진짜 중요해집니다. 보이게는 한다. 잡히게는 안 한다. 이거요. 말은 쉬운데 실제론 한번 삐끗하면 끝입니다. 한우진이 일부러 골목 끝에 모습을 비춥니다. 고성의 쪽 사람이 움직이자 한우진은 급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우진은 날 봤지? 라는 확신만 남기고 딱 필요한 시간만 노출하고 사라집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심장이 턱 밑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오빠 제발. 근데 동시에 지은호는 느낍니다. 지금 고성이가 움직인다는 건 고성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지은호는 손이 떨리는데도 한우진에게 말했을 겁니다. 오빠 됐어요. 지금 움직였어요. 이제 남은 건 기록이에요.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움직이면 남겨. 남기면 끝내. 반면 박진석은 더 고립됩니다. 박성재가 없는 회사에서 박진석은 스스로에게 화가 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잔인합니다. 내가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박진석은 자존심이 센 만큼 필요한 존재가 떠나면 그걸 모욕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모욕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하죠. 고성이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던질 수 있어요. 당신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박진석은 이 말이 더 싫습니다. 힘든 걸 들켰다는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이 더 싫은 건 자기 마음 한 구석이 그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들어옵니다. 박진석에게 익명의 자료가 들어오는데요. 아직 결정타까진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연결들, 이상한 날짜들, 이상한 계좌들. 근데요, 박진석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따로 있어요. 자료의 방식이 감정이 아니라 정리라는 점입니다. 박진석은 이걸 보는 순간 느꼈겠죠. 이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보낸 거다. 박진석은 결국 비서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겁니다. 누구에게냐고요? 아직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를 받는 쪽이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지? 전화기 너머 한우진이 숨을 고르고 대답했을 겁니다.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고성희가 움직이는 방식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박진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을 거예요. 박진석은 본능적으로 알죠. 이 이름이 회사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는 걸요. 집이 흔들리면 회사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둘 다 흔들리고 있어요. 다시 이수빈 쪽으로 돌아오면요. 이수빈은 이상철의 반대가 신경 쓰이면서도 티내기 싫어서 더 밝게 굴었을 겁니다. 근데 밝게 굴수록 속은 더 쓰려요. 박성재는 그걸 알아채고도 바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박성재는 위로보다 행동으로 설득하는 사람이니까요. 박성재는 이수빈 집에서 자꾸만 일을 만들어서 돕습니다. 작은 거부터요. 그 작은 게 쌓이면 결국 사람이 바뀌어 보이거든요. 이상철은 어느 순간 박성재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저놈은 쉽게 도망가진 않겠네. 근데 이상철은 동시에 무섭습니다. 저렇게 진심이면 나중에 상처도 더 크게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상철은 더 단단하게 선을 긋습니다. 너희 서로를 진짜 지킬 자신 있어? 이 질문이 이수빈을 울컥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지킬 자신은 있는데요. 지키려면 싸워야 하잖아요. 그 싸움이 너무 커 보여서 무서운 거죠. 이수빈은 결국 한마디를 꺼냅니다. 저요 도망 안 가요. 근데 저 혼자만 버티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이 이상철 마음을 흔들었을 수 있어요. 이상철도 결국 사람이라서요. 혼자 버티게 하지 말라는 말은 가족이 가장 약해지는 포인트를 정확히 찌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자극적인 장면이 터집니다. 고성희가 움직였고 한우진이 보였고 지은호가 기록을 남겼고 박진석은 전화를 받았고 박성재는 집을 나갔고 이수빈은 혼자 버티지 않겠다고 말했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확인이 아니라 정리를 시작하느냐예요. 근데요, 고성희는 눈치가 빠릅니다. 고성희는 이미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박진석이 조용해졌다는 건 누군가가 자료를 쥐어줬다는 뜻이니까요. 고성희는 웃으면서 묻겠죠.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박진석은 그 질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정리 중이야. 고성희가 그 순간 아주 짧게 표정이 깨질 겁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마음속으로 결론 내립니다. 누군가 하나는 다치게 해야 끝난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움직이면 이번에는 누군가 하나 진짜로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회차에서요. 고성희가 겨누는 사람이 한우진일지 지은호일지 아니면 이수빈일지, 그리고 박진석이 그걸 막기 위해 아들 박성재를 다시 부를지 아니면 고성희를 버릴지, 그 선택이 터집니다.